3년간 부부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아내와의 대화조차 희미해진 어느 60대 남성의 이야기가 있다. 마음도 몸도 어느새 벽처럼 굳어버린 채 그저 시간만 흘러갔다. 그랬던 그가 6개월 후 매주 아내와 함께 등산을 다니고 무너졌던 관계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놀라운 건 이 변화가 거창한 치료나 수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몇 가지 생활 습관, 아주 작지만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되었다. 식탁 위에 올린 작은 재료들, 밤마다 반복된 조용한 움직임, 그리고 눈을 감기 전에 한 호흡.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다. 시간 속에서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록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나이듦. 그러나 누구나 바꿀 수 있는 선택. 지금부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선택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길에 관한 이야기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곤 했죠. 예전처럼 안 돼서요. 아내랑 눈도 잘 못 마주치겠어요.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선생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답답한 마음이 너무 잘 이해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면 그 순간부터 아내와의 거리도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피하게 되고 말이 줄고 마음의 문도 닫히게 되죠. 결국은 혼자 남은 밤, 지나간 젊은 날을 그리워하며 긴 한숨만 쉬게 됩니다. 저는 올해로 66입니다. 이런 고민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어요. 저 역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자꾸 작아지게 만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밤늦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 내 자존감은 이렇게 사라져도 괜찮은 걸까?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60대 남성 10명 중 4명이 발기부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통계를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무려 43.7%.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안도 잠시. 오히려 마음 한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한의학을 연구하며 오랜 시간 만나온 자료들 속에서 우연히 하나의 조합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믿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식초 한 숟가락에 단 참기름 한 방울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3주 정도 꾸준히 실천해 보니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몸의 활력이 달라졌습니다. 혈류가 원활해지고 전신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서 마치 20해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죠. 지금 저는 78배 나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과의 부부 관계에서 따뜻한 정서와 친밀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을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임상에서도 활용해 본 9가지 비법은 모두 과학적인 근거와 한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바로 식초와 참기름의 놀라운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는 특별한 해산물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견과류 활용법. 네 번째는 지중해 연안의 고령 남성들이 실천하고 있는 식단의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는 골반적은 즉 아랫배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법.
6번째는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특별한 호흡법이고요. 7번째는 숙면을 통해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 8번째는 실제 67세 남성의 체력 회복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이 모든 걸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하우입니다. 이제부터 그 첫 번째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식초 한 숟가락에 참기름 한 방울.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조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간단한 방법을 그냥 흘려들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해보고 또 스스로도 실천하며 그 효과를 몸소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가볍게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조합을 처음 알게 된 건 3년 전 아주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늘 마시던 식초 물의 실수로 참기름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마셨는데 그날 밤부터 몸에서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 2주일 꾸준히 마셔보니 아침에 눈을 뜨는 느낌부터 달라졌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혈관 확장에 있었습니다. 식초 속의 아세트산 은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참기름 속 리놀레산 은혈액 내노팸을 특히 LDL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여하여 혈액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에 따뜻한 물을 부어 기름때를 녹이는 원리와 비슷하죠. 다만 이 조합에서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식초는 한 숟가락, 참기름은 딱 한 방울.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식사 30분 후에 이 혼합물을 마십니다.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참기름 한 방울을 넣고 잘 저은 뒤 천천히 마시는 거죠. 처음 며칠은 낯선 맛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그 맛을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3주 정도 꾸준히 드시다 보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젊어지면서 전신에 활력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하체 쪽 혈류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무엇보다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아무런 변화도 얻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3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그 즈음부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식초는 반드시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빙초산 식초는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속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해요. 참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이 아닌 정제되지 않은 순수 참기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몸의 생기가 돌고 자신감이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굴과 새우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견과류에 숨겨진 놀라운 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굴이 정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왜 좋은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적인지는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혹시 이런 얘기를 그냥 옛날 민간 요법쯤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과학적 근거를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굴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아연은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아연의 체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음식 속 아연의 70에서 80%까지 흡수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30%도 채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몸속에 들어가는 실제 양은 매우 적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을 꾸준히 섭취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굴 5개 정도면 하루 권장량의 아연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섭취 방식도 중요합니다. 생굴로 먹는 것이 가장 흡수율이 높지만 여름철에는 위생 문제로 인해 익혀 드시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굴전이나 굴국밥 형태로 드셔도 충분히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새우 또한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입니다. 특히 껍질 부분에 아연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능하다면 껍질째 드실 수 있는 조리법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우튀김이나 새우볶음처럼 껍질째 익혀 먹는 요리가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굴과 새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함께 드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그만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신체 각 부위의 기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루 섭취량은 호두 5알, 아몬드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져 체중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이 견과류들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 상태일 때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반면 굴과 새우는 저녁 식사 시간에 드시는 게 적절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섭취하시면 하루 종일 몸에 활력이 도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그렇듯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드셔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한 달 이상 규칙적으로 드셔야 신체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호두나 아몬드를 먹으면 머리에 좋다고 할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단순히 뇌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호두의 풍부한 아르기닌이 전신의 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번 듣고 넘기면 절대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은 매우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 성분이 체내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산화질소가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줍니다. 쉽게 말해 좁은 시골길이 넓은 고속도로로 바뀌는 것처럼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순환이 더 원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호두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 때나 드시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호두를 드시면 밤사이 아르기닌이 온몸에 퍼지면서 혈관 확장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양도 중요합니다. 정확히 호두 5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가 부족하고 너무 많으면 칼로리 과잉으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호두를 드실 때는 껍질을 꼭 벗겨서 드셔야 합니다. 껍질의 떫은 맛성분이 아르기닌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두와 함께 드시면 더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한층 더 개선시켜줍니다. 호두 5알과 마카다미아 3알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씹는 방법입니다. 견과류는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잘게 부서져야 위에서 소화되고 장에서 제대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번 대충 씹고 삼키면 아깝게도 소화되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배설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임상에서 자주 권해드리는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견과류를 드시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그러면 위가 부드럽게 깨어나면서 영양소 흡수율이 20% 이상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장기적으로는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견과류만 먹으면 된다 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견과류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작은 방법들까지 함께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80세 남성들이 여전히 활력을 유지하는 이유. 혹시 궁금하셨나요? 그 핵심은 바로 식단에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등푸른 생선, 견과류. 이 세 가지를 매일 섭취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죠. 혹시 이 이야기가 다소 믿기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5년 전 저는 한 학술 일정으로 그리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82세 어르신 한 분이 아직도 매일 아침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지 여쭤봤더니 매일 드시는 음식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침엔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그냥 생으로 드시고 점심엔 등푸른 생선을 구워서 저녁엔 견과류를 한 줌 정도 섭취하신다고 하셨어요. 놀라운 건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을 대부분의 남성 어르신들이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중해 식단의 핵심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에 쌓인 지방 성분을 분해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역시 혈액을 맑게 하고 심혈관 기능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들이 우리 몸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올리브 오일이 생소하거나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한국형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에도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올리브 오일 못지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그대로 드시거나 밥에 살짝 비벼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은 우리 식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이상 구이나 조림 형태로 꾸준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단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구워서 드셔야 영양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이로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중요한 건 기름에 튀기지 말고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셔야 합니다. 튀기면 열에 의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견과류는 호두와 마카다미아를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조합하여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혈관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온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운동하세요 라는 말만 하려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니냐 고 하시지만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한번 대충 듣고 넘기시면 절대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73세 김철수 어르신께서 계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알려드린 운동법을 3개월 동안 성실히 실천하신 결과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셨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부부 관계에서도 완전히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하셨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도대체 어떤 운동이었기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골반적은 강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가 바로 골반적은, 즉 골반 바닥을 지탱하는 근육이라는 점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소변이 새기 시작하고 하복부에 힘이 없어지고 그 부위의 기능 또한 저하되기 시작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편안히 앉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항문을 조이는 느낌으로 아래쪽에 힘을 주는 것. 바로 그게 골반저근을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그 상태로 10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힘을 푸는 것. 이걸 10회 반복하면 1세트가 됩니다. 하루에 3세트씩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저녁 식사 2시간 후 몸이 이완되는 시간대에 시행하시면 밤 사이 근육 회복 효과가 더 커집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운동 중에 숨을 참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줄 때 호흡을 멈추시는데 이렇게 되면 복부 압력만 올라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면서 항문 부위에만 집중해서 힘을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엉덩이나 복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 그건 정확한 골반적은 운동이 아닙니다. 초반에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소변을 참는 느낌. 그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2주 정도만 꾸준히 해보셔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달라졌다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이 남성 기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몸 전체가 뻣뻣해지고 집중도 안 되고 그 부위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날들 말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절대로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가지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교감신경은 편안할 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고 특히 중요한 부위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단순히 숨을 깊게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조용한 공간에서 아래 순서대로 해보세요. 먼저 바닥이나 침대에 편안히 누우시고 왼손은 가슴 위에 오른손은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이때 가슴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배만 올라오게 해야 합니다.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2초간 숨을 잠깐 멈췄다가 6초 동안 길게 천천히 내쉬어 주세요.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복식 호흡을 마치고 나면 몸 전체가 따뜻하게 이완되면서 혈류 순환이 확실히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하체 쪽 순환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잠을 깊게 자지 못하면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우리 몸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을 가장 활발하게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 가능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녁 9시 이후에는 밝은 조명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밤늦게까지 휴대폰, TV, 밝은 LED 조명에 노출되면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크게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 저녁 9시 이후에는 직접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을 사용하시고 전자기기 사용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침실의 온도입니다.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면 호르몬의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호흡과 조명, 환경을 조절해 주시면 남성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자연스럽게 정상화되면서 기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직접 상담하고 변화 과정을 지켜본 67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실천으로 이어가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번 대충 들으시면 정말 중요한 정보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끝까지 실천하신 한 분의 사례를 직접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67세 박영수 어르신께서는 작년 초만 해도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계셨습니다. 무려 3년간 부부관계가 전혀 없었고 아내 분과의 대화도 거의 단절된 상태였죠. 그분이 처음 저에게 전화를 주셨을 때 목소리부터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계별로 천천히 실천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1단계는 식초와 참기름 혼합물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어 며칠간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2단계는 굴과 견과류 섭취였습니다. 굴을 좋아하지 않으셨기에 굴국밥으로 시작하셨고 매일 저녁 호두 5알과 마카다미아 3알을 드셨습니다. 3주 차부터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단계는 지중해식 식단의 원리를 한국식으로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올리브 오일 대신 들기름을 활용하시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4번 이상 드셨죠. 이 무렵부터 아내분께서 남편의 변화를 알아차리셨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4단계는 골반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으셨지만 2주가 지나자 확연한 차이를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소변을 볼 때 힘이 생기고 무기력했던 부위에 탄력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시더군요. 5단계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환경의 개선이었습니다. 복식 호흡을 매일 밤 실천하시고 침실 온도를 19도로 유지, 저녁 9시 이후엔 휴대폰을 보지 않으시는 생활 습관까지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박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는 30대 시절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되셨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아내 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함께 등산을 다니시고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올해로 78세입니다. 지금도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탓이라며 스스로를 포기했고 남편에게는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죠.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지금처럼 살면 안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제가 50년 넘게 공부하고 연구해온 한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해 저 자신을 위한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순환입니다. 혈액도 에너지도 심지어 감정까지도 순환되어야 몸이 살아 숨쉬고 삶의 활력이 깃듭니다. 60대 이후부터는 이 순환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5가지를 제 일상 속에 모두 녹여냈습니다. 식초와 참기름은 혈액순환을 돕고, 해산물과 견과류는 영양순환을, 운동은 에너지 순환을, 호흡과 수면은 자율신경 순환을 되살리는 핵심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며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이어가셔야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이 모든 과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복식호흡으로 시작하고, 공복에 견과류를 섭취하며, 점심엔 등푸른 생선을, 저녁엔 식초와 참기름 혼합물,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골반적인 운동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 하루이고, 이 습관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살아나자 부부 관계도 달라지고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언제든 회복은 가능합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